빠졌더니, 일단은 우리 숫자형에서 보면은, 다른 거 다 했었고, 8진수랑 16진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가운데 5가 들어있죠. 얘는 이제 옥탈이라는 얘기고, 여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X가 들어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8진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얘는 16진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겠습니다. 포매팅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언어를 좀 하신 분들은 이 문법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데시멀이라고 정수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기호를 쓰게 되면은 여 뒤에 있는 거를 이쪽에 출력해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자주 이렇게 쓰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퍼센트하고 뒤에 문자 쓰고 앞에 퍼센트 S를 쓰면 얘가 그대로 여기 찍혀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트링이니까 문자열이라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수 숫자가 담겨있는 3 변수를 집어넣고 %d 하면 10진수니까 3 그대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트 기호 포매팅을 이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쓰진 않아요. 파이썬에서는. 왜냐면 이게 좀 직관적이진 않거든요. 여러 문법도 있다. 여기 보시면 뭐 스트링, 캐릭터, 인티저, 데시멀, 플로트, 옥탈, 흑사. 그 다음에는 문자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 기호 자체.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3 찍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뒤에 있는 이 숫자를 스트링으로 찍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따로 이런 표시 안 해도 적용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산을 안 하니까 이런 식의 문법도 적용이 된다. 색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렇게 10S니까 띄어쓰기를 이제 8번 한 게 되겠죠. 10S 총 크기가 10개인데 글자 2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화이라는 글자가 공백 8개를 두고 화이라는 글자가 출력된다. 이렇게 대시기호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공백을 줘서 출력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자주 쓰진 않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점 자리 표시할 때 플로트라는 걸 갖다가 네, 이렇게 퍼센트 쓰고 0.4f 하면 4자리까지 마찬가지로 10.4 4f 찍으면 4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뒤에 숫자들. 요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소수점 자리 찍을 때. 저희는 숫자랑 친숙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출력할 때가 많거든요.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9개니까 9승까지 표현한 거죠. 10의 9승까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 10은 길이 얘기하는 길이.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10 얘는 이제 소수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공간. 10개 만들어 놓고 앞에 4개 공간 만들어 놓고 뒤에다 출력을 하겠다. 지금 벽관론적으로는 똑같죠.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외워두셔야 돼요. 이거는. 문자일 경우에 보면은 뒤에 문자 이렇게 들어있죠. ABCD라고. 걔를 조인이니까 합쳐라가 되잖아요. 합쳐라. 출력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볼게요. 좀 자주 나오는 거.
뭐야. 이런 식으로 스플릿돼서 만드는 거 있으니까 여기에는 여 문자를 삽입해서 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문자열로. 여기를 쉼표를 지우고 만약에 뭐 점으로 하게 되면 점이 들어간 문자를 바뀌게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공백을 두고 만들게 되면 한 칸 떨어져서 문자열로 바뀌는 걸 알 수 있고 두 칸 떨어지면 두 칸을 떨어져서 합쳐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 결과에 따옴표가 있는 걸 보니까 얘는 문자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얘는 이제 보통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트로 그럼 이렇게 리스트 형태인 것도 이렇게 문자로 바꿔줘요.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있던 것들을 리스트를 문자로 바꿀 때 자주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 많이 쓰는 거라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인덱스는 이제 보면 find랑 마찬가지고 어떤 위치를 반환한다. 대신에 문자열이 없으면 오류를 발생한다. 이런 함수도 있다. 지금 보면 t가 여기에 있으니까요. 없다고 하면 이렇게 오류가 난다. 얘는 지금 k를 검색했는데 k가 없으니까 오류가 났다. 이런 함수가 있었고 어퍼로어는 했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디테일하게 보면 하이라는 글자에 지금 양쪽에 공백이 있죠. 그럼 이제 lstrip 레프트 얘기하는 거예요. 레프트 왼쪽을 지워라. 왜냐면 스트립이 지운다는 어떤 걸 지우는 함수였잖아요.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라이트 스트립 하면 이 상태에서 오른쪽 공백이 지워졌으니까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이것도 뭐 자주 쓰진 않지만 가끔 쓰면 좀 테크니컬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스트립은 했었고 리플레이스 이 세 개는 엄청 자주 쓰는 것들이라 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요 기호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지금 여기 뭐야 이걸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앰퍼샌드라고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됐고 갈고리 모양 표시 있잖아요. 얘는 이제 AND랑 똑같은 의미예요. AND 우리 논리 연산할 때 AND 얘 같은 경우는 OR 그래서 이 OR 기호 같은 경우는 Shift하고 1 누르면 되죠. 백스페이스 밑에 있는 버튼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로 보면 어떤 컴퓨터에서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얘는 5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AND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 교집합의 인터섹션, 합집합의 의미보다 AND 5를 더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오늘 됐던 거고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킨 거고 그래서 우리 2장이 끝났는데요. 2장 연습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안 되시는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뜰 거예요, 얘가. 저도 똑같이 할게요. 얘도 없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키신 분들은 뭐 설치하라고 나올 수도 있고 파이썬은 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다 이해해서 넘기시면 되고 여러 가지 개발 툴이 있는데 뭐 파이참도 있고 파이썬 전용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해서 얘는 비주얼 스튜디오의 약간 경량화된 버전 근데 저는 둘 다 써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더 낫더라고요. 얘가 더 가볍기도 하고 기능도 좋고 가독성도 좋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걸 바꿨어요. 실행해 보시고요. 실행이 되신 분들은 여기서 파일 가면 폴더 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원하는 경로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걔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열려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페이지 같은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아무 파일이 없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서 그냥 우클릭을 한다든지 여기 보면 이렇게 페이지가 있어요. 새 파일 이런 거 눌러가지고 test.py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에는 이제 폴더를 탐색할 수 있는 탐색기가 나오고 이쪽에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밑에는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아직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폴더 밑에 파이썬 파일이 올 수 있도록 항상 파이썬 파일은 확장자가 .py예요. 그래서 .py가 아니면은 파이썬 파일 실행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c잖아요. 문서 같은 경우는 .txt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세요.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여기다 코드 작성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밑에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헬로월드를 출력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앞에 부분은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이제 경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세요. 이게 왜냐면은 그 기초랑 문법 공부할 때는 이 툴 쓰는 게 훨씬 공부가 쉬워요. 왜냐면 코랩 같은 거는 디버깅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한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하는데. 나중에 이제 분석가가 되면 그걸 메인으로 사용하시겠지만 기초 문법 다질 때에는 이렇게 ID 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로컬에서 하는 거고 코랩 쓰는 거는 코랩은 이제 클라우드에서 활용을 하는 거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나 이런 거를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 IT 하는 사람들 경로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잘 본인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 되면은 자꾸 딴 데서 막 하는데 안 된대요. 보면은 그 경로에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지금 어디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시면서 좀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문제 여기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저도. 테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경로는, 현재 저의 경로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폴더명 같은 거, 파일명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러니까. 한글로 하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폴더명도 마찬가지, 파일명도 마찬가지. 띄어쓰기 같은 거 넣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걸 에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쓰는 단어, 라이브러리 이런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math.py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이썬은 걔도 라이브러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류나면은 괜히 그 시간 날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나만 알 수 있는 약간 일관되고 정리 잘 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C 드라이브에 유저스의 어드민이라는 곳에 이런 폴더의 밑에 지금 테스트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밑에 test.py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작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경로 밑에서 나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테스트 폴더는 이 나의 프로젝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부터 풀어볼 거니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ql.py라고 할게요. 아이고. 디버깅은 오늘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조절해놓고, 1번부터 볼게요. 빠르게. 1번, 홍길동 씨의 점수죠? 접수인데 평균 점수래요. 근데 이거 접근할 때, 여기서 바로 프린트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히 출력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쵸?
왜냐면 이 점수들이 나중에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항상 확장성을 생각하고 코딩을 해야 돼요. 지금 단순히 이 결과를 내겠다고 여기에서 80 더하고 75 더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 같은 거 자기가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뭐 ABC로 해도 되고, 뭐 K는 80, 코리안이니까, 영어는 75, 수학 매스니까 좀 가볍게 할게요. 이거 더하면 되죠. 아니면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더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K 플러스 E 플러스 A만들 나누기 80하면 끝나는 거죠. 3. 프린트 한 다음에 에버리지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70.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더 좀 예쁘게 찍으려면 뭐 여기다가 평균 점수는 거의 짜죠. 다음 주에 형별을 좀 시킬게요.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출력을 위해서 그냥. 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얘는 쉬운 문제였어요. 다음 거. Q2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일단 방법은 뭐예요? 나눠서 2로 나눴을 때 1이면 홀수인 거고 2로 나눴을 때 0이면은 짝수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하나 담아놓고 14번 담아놓고 A라는 곳에다가 넘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럼 A는 뭐 이제 2로 나누면 어떤 결과겠죠? 2로 그러면 이제 A가 1이 되면은 홀수인 거고 그쵸? 0이 되면은 짝수인 거잖아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쵸? A가 0이면 짝수. 근데 이거는 이 품은 우리가 안 배웠는데 이제 그냥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네. 이제 안 배운 건데 이렇게 풀면 안 되긴 하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13이면은 홀수다. 이런 방식으로 전개를 하면 된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나눠서 이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마다 따로 귀찮더라도 조금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3번은 홍길동 씨의 주민번호가 뭐 이거래요. 이걸 근데 대시기고 있으니까 이거 문자죠. 문자니까 감싸주고 그 다음에 연원이래요. 연원에 이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연원일에 여기가 슬라이싱 문제잖아요. 인덱싱 슬라이싱. 그다음에 앞 글자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어디까지 해야 되나? 얘가 0이라고 말씀드렸죠. 0, 0, 1, 2, 3, 4, 5. 지금 표기하기가 좀 빡세네. 네. 얘가 인덱싱하면 0, 1, 2, 3, 4, 5죠? 대시가 6이고 그럼 제가 뒤에 있는 거는 미만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어디까지 와야 되나요? 저는 6까지 하면은 0부터 5번까지 슬라이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앞자리만 우리가 딱 가져올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 뒤에는 뭐예요, 뒤? 세기로 할까요? 뒤는 7번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문자니까. 붙여놓을게요.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앞자리, 뒷자리 출력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인덱싱 슬래싱에 대한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죠, 여기서. 이제 했다고 치고, P는 아까 똑같았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년월일 구분하는 거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뭐 하면, 끝에, YYY, 럼이죠, 럼. 럼에다가 7번 뽑으면 되겠죠, 7번. 그러면 이렇게 1. 그러면 이제 1은 남자하고 2는 여자니까. 그러니까 2000년 이후생들은 3, 4번이겠지만, 우리 전에, 이분은 88년생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인덱싱. 얘는 완벽한 인덱싱이고, 위에 거는 슬라이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 5번. 이번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 ABCD가 있대요. X라는데 문자열이니까 점 있어야 되겠죠. A, B, C, D 있고 얘를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A, B, C로 바꿔보자. 그러면은 S 점 찍으면은 이렇게 ID 같은 거 이용하시면 점 찍으면은 이걸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막 나와요.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뭐였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쳐보는 거죠. 그러니까 S를 치니까 딱 스플릿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 근데 스플릿이 아니고 리플레이스 해야 되니까 리 뭐였던 것 같은데 하면 여기 리플레이스가 나오고 그렇죠. 함수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괄호 쳐야죠, 괄호. 그 다음에 괄호 친 다음에 여기서도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면은 인자들이 나와요. 네, 힌트를 줘요, 힌트를.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인자를 썼을까 안내를 해줘요. 이건 이제 파이썬 공식 문서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지금 힌트를 보면은, 뭐 카운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죠. 눌러보면은, old str. 두 번째 인자는 new str. 인자를 하는 건 그냥 일단 지금은 변수 하나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카운트인데, 그러니까 뭐, 옛날 거를 쓰고, 최근 거로 바꾸는 거 같죠? 문법이.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럼 우리 지금 뭐예요? 이 기호를 샤프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변수에 새로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왜 변수에 넣어야 되는지는 지금은 좀 설명드리면 더 헷갈리실 것 같고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변수에 이렇게 리플레이스한 대체한 작업을 한 결과를 집어넣고 얘를 출력하면은 바뀌어서 나오겠죠. 이렇게 바뀐 결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안 쓰면은 안 쓰고 만약에 여기 S를 찍으면 보시면은 지금 안 바뀌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활용을 해야 정확히 리플레이스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모르면은 뭐 어떻게 하나요? 뭐 가가지고 인덱싱 1번 가서 얘 찾아서 샵으로 바꾸고 이렇게 노가다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함수가 있다면 최대한 함수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함수는 다 존재합니다. 5번 풀어봤고 6번 솔트죠. 얘도 똑같이 있네요. A, B, C, D가 있대요. 그건 아니죠. 리스트 1하는 거에 3, 5, 4, 2가 들어있고 얘를 5, 4, 3, 1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이제 1, 2, 3, 4, 5가 아니고 얘는 일단 역순이니까 접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한번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킨 다음에 얘를 다시 역순으로 정렬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다 힌트 솔트 함수와 리버스 함수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a 솔트 하면은 여기서 프린트 찍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값이 오름차순으로 바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리버스 하면은 다시 프린트 찍어보면 이렇게 5431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 두 개만 쓰면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네. 아니 네, 여기까지 설명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솔트함수는 오름차순 정리를 하는 거고 리버스는 뒤집는 거니까 어떻게 정렬된 상태에서 그래서 간단하죠. 뭐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지금 세 줄짜리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 물어보세요. 끊고 끊는 거 민폐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라이프 이즈 쇼트래요. 그냥 아예 이런 데다가 집어넣죠. 라이프 이즈 슈 딱 보니까 대괄호 안에 있고 점점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 보니까 문자열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네, 얘를 문자로 바꾸래요. 힌트였어. 조이남수. 제가 오늘 첫 번째 타임쯤에 말씀드렸죠. 리스트를 바꾸는 거, 이거 진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인을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쉼표로 구분되어 있죠. 쉼표로. 이렇게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죠. 잠시만요. 여기다가 조인 쓰고. A를 넣어줘야 되고. A라는 걸 담아가지고 A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A를 이제 변수에 받아야 되니까, 새로운 거.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이게 뭐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실행 쪽 오류는 나지 않지만, 그쵸. 뭐 결과라는 게 없으니까. 이 상태에서 A를 찍는다고 해도, 그쵸. 바뀐 게 없겠죠. A가 똑같다고 당연히 변수에 넣어줘야 되겠죠. 모두 A라는 만들었어. 이렇게 되면은, 뉴에를 쓰거든요. 이렇게 문자로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 결과는 좀 다르죠. 아까는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있으니까 얘는 리스트 형태인 거고, 지금은 그냥 로우 데이터 문자로 나왔으니까 얘는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타입으로 new a까지 찍어봅시다. 정확히 문자를 바꿨는지. 그러면은 얘도 여기랑 비교해보면 되겠죠? 원래 a랑 바뀐 new a랑 실행을 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위에 있는 건 리스트형이었고 밑에는 문자열로 바뀌면서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0분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문제 좀 보니까 어떠세요? 이게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보면은 잘 이렇게 문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뭔가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그런 연습을 하려고 제가 일부러 지금 이제 같이 계속 자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2장 연습 문제 하나 더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걔는 조금 나중에 하는 걸로 알고 일단 오늘 그 다음 장 이론 나갈게요. 끝나고 나서. 저는 8번 폴더 맞아 풀어야 되니까. 보면은 우리 소괄호는 튜플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1, 2, 3이라는 게 들어있고 얘에다가 4를 추가하래요. 그래서 나는 뭐 B에다가 보니까 4를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전에 전 시간에 튜플이 더하기가 된다고 했었나요? 안 된다고 했었나요? 그렇죠. 이 문제가 좀 특이하게 타입을 좀 볼게요. 타입 A랑 P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첫 번째 했던 거는 튜플이 맞는데 얘는 지금 타입이 인트라고 나오죠. 인티저라고. 괄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쉼표를 찍어주게 되면은 타입이 변합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괄호 하로 그냥 돼있던 거는 그냥 인티저의 형태인 거고 이렇게 쉼표를 찍어줘야지 이렇게 형태가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뭐 a 플러스 d를 한 다음에 추가라고 했으니까 c까지 찍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튜플이 더하기가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튜플을 더할 수가 있다. 근데 이렇게 괄호 하나가 있으면 얘는 튜플이 아니고 소괄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튜플이 아니고 인티저였다. 네,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나 있죠. 네. 먼저 복사할게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이걸로 푸내놨겠네. 이게 복사하면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기호가 이렇게 무지리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 콜앱에서 하면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지금 보면 이렇게 출력을 해도 출력이 되잖아요. 콜앱은. 근데 이 상태로 로컬에서 하면은 출력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콜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최근에 실행한 이 쉘에 대한 기록을 자동으로 찍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라인에 대한 거를 메모리가 가지고 있어 찍어주게 되어 있지만 이렇게 로컬 환경에서는 얘를 프린트문으로 찍어줘야지 출력이 돼요. 근데 이 로컬 환경이 더 프로그래밍적으로 맞는 거예요. 얘는 그 약간 좀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이 좀 더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프린트를 찍을 때와 안 찍을 때를 정확히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무튼 얘를 보면 지금 문제가 이거였고 이걸 봤더니 지금 에러가 어디서 나나요? 첫 번째 A라는 게 지금 뭔지 모르고 아예 A가 지금 파이썬에 들어있어야 되죠? 잠깐만 먼저 왜 이래 그쵸 이 하나 빠졌네요. A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조금 이렇게 하면 A라는 거는 딕셔너리 형태의 변수가 되는 거죠. 어쨌든 눌러보니까 에러가 지금 세 번째 라인이 나네요. 여기서 이거는 뭐야 unshaped type list 리스트 타입인데 쉐입을 뭐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페인트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얘도 미리 찍어놓고 첫 번째 거 보니까 A라는 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찍어보죠. 여기도 찍어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딕셔너리가 만들어졌고 A라는 거,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A에다가 대괄호 점 해가지고 키값이죠. 키값 키를 넣고 그 다음에 는 하고서는 값을 넣었으니까 키 밸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키 밸류 여기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했어요. 두 번째에서도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소괄호 안에 문자를 집어넣고 점도 찍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값을 넣었는데 요 이름 자체가 지금 키가 돼버린 거죠. 키가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키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문법상으로 허용은 됐다 이 얘기인 거고 세 번째에서 이제 허용이 됐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대괄호가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형태가 이렇게 하면은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이 라인이 작동했다고 치면은 또 뭐예요? 없던 걸 넣어버렸으니까 1이라는 이름의 키가 생성됐고 거기에 있는 밸류 값이 되는 거겠죠. 네 번째 라인은 지금 뭔가요? 250이라는 게 어떤 인덱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딕셔너리 형태니까 250이 키로 와버리고 그 키에 대한 매핑 값 밸류가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그렇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뭐였어요? 일단 선언 자체를 잘못한 거죠. 딕셔너리에서 이용할 수 없는 문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에서 앞에 이렇게 박스에 새겨 있는 거 이런 거는 그 주피터 노트북 환경이라고 해서 로컬에서 콜앱 같은 걸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파이썬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파이썬 치면은 꺽쇠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허송세월 걸리겠죠. 그러니까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기에 너무 불편한 환경인 거잖아요. 그쵸? 한 라인씩만 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저런 환경 주피터 노트북으로 돼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잘못 들어오시면 EXIT하고 소가로 두 개 하면 모드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들어간 모드로 바뀌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A가 딕셔너리죠. 여기서 B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한다고 나왔어요. B. 그러면은 B가 키잖아요. 근데 우리 키 밸류는 쌍이라 그래. 그러면 키 값을 어떻게 뽑으면 되겠죠. 우리 딕셔너리 합서들 중에서 뽑는 게 있었어요. 뽑는 거. 팝. 그 다음에 키 값을 뽑으면은 뽑히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어디 별표에 넣어줘야 되겠죠. 리절트라는 건 그러면은 얘가 날아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얘가 사라지고 AC만 남은 게 리절트에 담기겠죠. 그래서 히트 리절트입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에 해당되는 값. 그러면은 80. 제가 설명 잘못했네.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얘를 지금 뽑았죠. 얘를 뽑았죠. 뽑은 다음에 얘를 리절트에 넣었죠. 그러니까 이 값이 리절트에 들어가는 거고. 변수가 지금 딕셔너리에 대한 변수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출력하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얘가 지금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밸류가 결과가 지금 80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점 파이 얘도 좀 복사를 하고 얘는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리스트의 형태고 중복값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보고서는 중복 제거한다고 해서 A 인덱싱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세트 자료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트는 자동으로 중복값을 제거해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성변화를 시키면 되죠. 세트로. 그렇죠. 그러면은 찍어볼까요? 프린트 세트하고 A번 다음에 프린트 타입도 찍어볼게요. 타입 이게 지금 별수에 담아놔야 될 것 같은데 세트 A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세트 A 내용을 확인해보고 타입까지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세트로 바뀌었죠? 중복값도 자동으로 제거가 됐죠. 세트 자료형은 중복값을 허용 안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중복값을 제거해주고 실제로 자료의 형태도 세트로 바뀌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리스트에서 중복값을 제거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니까 다시 리스트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리스트를 만들어서 리스트로 형배가 시키면 되겠죠. 근데 지금 바꿔놓은 게 세트 A니까 세트 A라는 변수를 그렇죠. 리스트로 다시 바꾼 다음에 리스트 A라는 변수에 넣어준 거죠. 그러면은 다시 결과 찍어보면 리스트 A랑 타입 리스트 A 출력해보면 그렇죠. 위에서는 세트 밑에서는 대괄호로 된 리스트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코드는 원래 자료에서 중복값을 제거하면서 원래 형태로 돌아오는 비법 자료 형변화한 방법이었습니다.
할게요. 결과잖아요. 그렇죠? 프린트 B인가? B. 지금 보면은 파이썬은 다음처럼 여러 개의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문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A는 B, B 이렇게. 그런데 지금 보면 A의 두 번째 우수값을 변경하면 B 값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A의 두 번째 우수값이라는 거는 지금 4 얘기하는 거예요. 4. 예.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변수에 넣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뭐예요? 얘는 여기에 대입되는 거고, 그쵸? B는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과를 찍어봤더니 143이래요. 그러니까 A1에다가 이게 지금 뭐예요? A를 인덱싱 해가지고 요거를 4로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A를 바꿨는데 B를 출력했는데 B도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 수식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이제 나온 김에 원리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배울 때 id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id라는 함수는 이제 주소값을 나타내주는 함수거든요. 내장 함수예요. 프린트처럼 프린트 a인데 주소값을 찍어보겠습니다. a의 주소값하고 b의 주소값. 그러니까 주소값이라고 하면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색깔이 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 윈도우가 있으면 지금 우리가 파이썬을 쓰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 작업 관리자나 우리 그런 거 들어가 보면은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작업 관리자 가면은 세부 정보가 보면 그렇죠. 여기 비주얼 코드가 있고 여기에 지금 메모리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지금 뭐 16만 4천 킬로바이트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메모리가 지금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코드에 할당을 해줘 메모리를. 이게 만약에 물리적인 우리가 메모리라고 가정을 하면 메모리 카드 어떻게 생긴지 다 아시죠? 네. 이렇게 할당을 해주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q.12라는 파일에서 변수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수를 만들 때 컴퓨터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A는 B, 뭐 B. 지금 제가 크게 쓴 거지만 변수를 할당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뭐 101동 101호라고 가정을 하면 그렇죠. 큰 방에는 A, 작은 방에는 B, 뭐 거실이 C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값이라고 말하는 거는 요 방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요 방의 이름. 그러니까 실제로는 A랑 B랑 이렇게 똑같이 담아줬다고 한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문법을 사용하게 되면 찍어볼까요? 지금 어떤가요? 똑같은 101동 101호에 같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기가 안 돼 있고 A랑 B랑 같은 방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방에. 그러니까 그 주소값, 방의 주소, 방의 어떤 좌표라고 생각을 하죠. 방의 주소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id라는 거를 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A랑 B랑은 다르지만 실제 메모리에서는 똑같은 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르게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다가 이제 좀 표를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는 이렇게 1, 2, 3 B라는 1, 2, 3 똑같으니까 그렇죠. 아예 이번에는 두 줄로 해서 바꿔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id A 여기다가는 id B 또 잠깐 헷갈리니까 얘는 주석 좀 해놓을게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주소값이 다르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A라는 애는 101동 101호에 큰 방이 할당된 거고 B는 101동 101호에 작은 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했을 때 차이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요 개념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위에 거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A랑 지금 B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바꾼 거잖아요. 1, 2, 3에서 1, 4, 3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A를 출력하든 B를 출력하든 요 공간에 있는 애를 출력했기 때문에 결과가 같은 겁니다. 네. 그거를 묻는 문제였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잘 안 쓰겠죠. 왜냐면 그냥 보기도 헷갈리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를 바꿨지만 B를 바꿔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접어두고 오늘 새롭게 나갈 거 이 품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은 기초 문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하면 세 줄이 출력이 되겠죠. 이 문장, 저 문장, 그 문장.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실행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처럼 가운데 줄을 주석 처리하게 되면 두 문장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f라는 뜻이 그게 뭐예요?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뭐뭐라면 이 표는 더 헷갈리니까 저는 코드로 설명을 할게요. 중요한 거는 파이썬은 레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들여쓰기 구조. 그래서 요 if 조건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는 말이에요. 되게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if 뭐뭐 하면 요 문장만 얘한테 종속이 돼요. 그래서 얘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여쓰기 된 데가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 today라는 변수에 일요일을 집어넣었어요. 내가 여기로 들어갈 거고. 그럼 일요일이랑 같아. 그쵸? 우리가 얘를 우리 인간의 말로 읽어보면 만약 일요일과 같다면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럴 때 안으로 들어갑니다.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한 판 실행하고 아까 처음에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라인으로 오겠죠. 그럼 공부 시작이 될 거고 그러면은 출력 결과는 게임 한 판 공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수대가 화요일이래요. 내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읽었어요. 만약 화요일이 일요일이라면 논리가 안 맞죠? 그러면은 얘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되나요? 안 들어가고 요 라인으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출력해 보면 공부 시작이라고 한 줄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따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else라는 애가 있습니다. else가 이제 그 밖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 if문이 만족을 안 되면 else라는 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만족을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만족을 안 하면 else문을 찾으러 가요. 얘는. 왜냐면 if랑 else는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상응. 그래서 얘를 만족을 안 하게 되면 else 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죠. 지금 일요일이래요. 그러면 만약 일요일이 일요일이라면 그쵸? 만족을 했죠? 그럼 들어가서 출력하고 근데 제가 지금 if랑 else는 상응한다고 했어요. 상응한다고 했으니까 else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else는 무시하고 얘는 또 else 소속이죠 지금 레벨 보시면 무시하고 바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러 라인으로. 그래서 아까 전이랑 똑같이 이렇게 게임 한 판, 공부 시작 이렇게 두 줄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 경우 볼게요. 만약 화요일 일요일이라면 안 맞죠? 그러면 밑에 if에 소속되어 있는 프린트는 안 들어가죠. 근데 if에 상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논리가 만족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얘 소속의 프린트문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폰 5분만 출력하고 다음 라인으로 넘어오겠죠. 다시 여기서 프린트라 공부 시작 되니까는 폰 5분만 공부 시작 이렇게 두 줄로 출력됩니다. 그래서 만약은 if는 만약 뭐뭐라면 그렇죠. else는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표현 안 되는 논리들이 있어요. 이거 좀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동 체크인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실행 결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토탈이 되면 수에 2 넣었어요. 얘 2고 만약 2가 작거나 같다면 4보다 어떻게 되나요? 성립하죠? 성립하니까 들어간다고 했어요, 안으로. 그리고 추가 비용 없어요. 일단 찍고. 얘랑 얘밖에 없네요.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if를 만족을 했으니까 else문은 무시하는 거죠.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추가 비용 없음 감사합니다가 출력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대로 읽으시면 돼요, 코드를. 그럼 되게 쉽습니다. 레벨 구조만 잘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논리로, 이 논리로 표현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에 elif라는 걸 삽입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이랑 그렇지 않다면 말고 선택지를 주는 거죠. 선택지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elif 같은 경우에는 if와 else 사이에 와야지만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고 if랑 else랑 꼭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if만 써도 문법 오류는 없어요. else가 없어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예제를 보는 게 너무 더 쉽더라고요. 일단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쳐볼까요? 근데 이것도 복사하면 이거 더 그러니까 콜앱으로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서 일단은 today라는 거를 일요일로 정해놓을게요. 일요일로 정해놓고 그리고 today가 일요일이라면 그리고 today가 일요일이라면 S는 딱히 변수에 대한 건 안 넣어도 됩니다. 노란 점 볼게요. 자가 몇 번 남았어. 실행을 시켜보면 이거는 지금 아까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일요일이 지금 오늘 일요일이니까 만족하니까 들어가서 게임 한번 출력해주고 일단 if문이 만족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elif 필요 없고 else문 필요 없죠. 바로 끝나고 나서 여기로 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한판 공부 시작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토요일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if문 들어갔어요.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니까 철저히 여기로 들어가겠죠. 토요일이 일요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일단 안 들어가요. 근데 중간에 elif가 있으니까 여기로 오게 돼요. elif today
토요일이니까 얘는 성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폰 5분 만에 출력이 될 거고, 엘리프 선택지 당첨이 됐으니까 밑에 else 모드 들어갈 필요 없겠죠. 폰 5분만 하고 여유 라인으로 와서 프린트 공부 시작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출력해보면 이렇게 폰 5분만 공부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요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성립 안 하고 다음날이 왔는데 얘도 성립 안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이렇게 오는 거죠. else 모드. 얘 찍고 얘 찍겠죠. 그럼 물 한 잔 공부 시작 두 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프는 선택지를 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어떤 요일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 투데이 이런 식으로 투데이 월요일부터 그렇죠. 월요일일 경우에는 어떤 이벤트를 적용해주고 싶고 화요일일 경우에는 뭘 하고 싶고 수요일일 경우에는 뭘 하고 싶고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지를 더 주고 밑에 월요일이라고 하면 여기로 들어가게 되겠죠. 위에부터 안 맞네, 얘도 안 맞네, 아 맞네 하고 여기 출력되고 else는 안 들어가겠죠. 만족한 게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월요일 공부 시작이 출력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명 드렸으니까 코드로 메시하도록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너무 많으면 좀 비기 싫겠죠. 이런 논리들은 쪽배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 이런 거 쓰냐면 뭐 그런 거죠. CCTV가 100대에 100대. CCTV 고유 넘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CCTV가 뭔지를 좀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밖에 구현할 수 없겠죠. CCTV 넘버랑 맞을 때까지. 그러면 그 넘버랑 그 넘버가 맞을 때 뭐 출력을 한다던가 어떤 여기 이벤트를 코드를 적어주면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논리를 그대로 표현하시면 돼요. 이해를 한번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알맞은 것은 템프가 40이래요. 40. 40이 39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족했죠. 만족했으니 들어가서 고열입니다. 출력. 출력하고 if은 만족했으니까 어떻게 되나요? elif 들어갈 필요 없고 else 들어갈 필요 없죠. 그러면은 끝나고 여기로 오겠죠. 이 라인 정확히 이 위치로. 정답은 얘는 고열입니다가 맞겠죠. 중첩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문하면 하다가 그 안에 또 어떤 논리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레벨을 잘 보셔야 돼요. 레벨. 요거 들여쓰기. 이것도 한 번에 보는 게 쉽더라고요. 한 번에 정의를 좀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우리 축구 경기 하는 건데요. 이것도 써보도록 하죠. 얘는 지금 뭐냐면 그냥 옐로우 카드 현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옐로우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선수가. 파울이라는 메시지는 true라는 불배슬 넣는 if foul이라고 하면은 뭔가요? 파울 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울을 했다면 파울이라면 했다면 이게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옐로우 카드에다가 누적시켜주고 그 다음에 옐로우 카드가 뭐야 2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걸 실행한다고 하면, 현재 옐로 카드는 연결해요. 어떤 선수를 의미하겠죠. 어떤 축구 선수. 현재 상태고, 파울이 트루를 해요. 그러면 파울을 한 거니까, if 파울이라고 하면, 파울 했다면이랑 똑같은 문법이에요.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서, 옐로우 카드가 하나 누적이잖아요. 그렇죠. 플러스는 그 0에서 옐로우 카드 숫자가 요 라인에서 하나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여기가 아니고 정확히 여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왜냐면 지금 같은 레벨이잖아요. 그렇죠.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옐로 카드가 두 장인가요? 두 장 아니죠. 한 장이죠. 그러니까 이 if문은 안 들어가죠. 그럼 이 if문에 상응하는 else문으로 가겠죠. 그러면 else문을 들어가 있는 조심해야지가 들어갈 출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게 나오겠죠. 요게 슈 조심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중이프문이에요. 논리를 보시면 맞죠? 실제로 어느 축구 선수의 어떤 파울에 대한 로직을 구현한 소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추가가 되는 거, 펄스로 봅시다. 펄스. 그렇게 되면 옐로 카드가 빵개고 파울을 안 했네요. 얘는 행위를 의미하겠죠. 행위.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파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if를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것도 if 만족 안 했다고 열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if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 출력에도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코드를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죠. 요 if문에 맞는 레벨에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상위에 있는 거에 다 소속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상응하는 규칙이 서로 있을 뿐인 겁니다. 레벨 구조만 조금 유심히 보시면 쉬워요. else 주의가 있었네. 여기다가 정확히 써봅시다. 정확히.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였고, 주의라고 할게요. 똑같이. 그러면은, 현재 상태를 옐로카드 한 장의 상태고, 얘를 true로 바꾼다고 하면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옐로 카드가 이미 있는 어떤 선수가 파울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옐로 카드 두 장이면 퇴장이죠. 퇴장. 퇴장 이해하기 쉽게. 옐로 카드는 지금 일단 한 장이고 파울을 했대요. 그러면 성립하죠. 그러면은 옐로 카드에서 한 장을 누적했으니까 옐로 카드가 두 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밑에 라인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밑에 라인으로 왔어요. 옐로 카드가 두 장이면 그렇죠. 두 장이니까 안으로 들어가죠. 바로 경고 누적 퇴장이 출력이 될 거예요. 여 if은 만족했으니까 그렇죠. 일단 얘는 안 나오죠. 그렇죠. 얘 들어갈 리가 없죠. 왜냐면 이 if는 서로 만족을 했으니까 이 두 개 중에서 얘는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상응한다고 말씀드려요. 상응. 그래서 경고누적 퇴장하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f랑 이 if가 서로 상응하는 거, 논리가 요 if랑 요 s가 서로 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 구조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레벨 구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한번 볼게요. 민이 35래요. 일단 35. 35가 20보다 크죠? 그렇죠.
만족. 그러면은 게임 많이 했네. 일단 출력하고. 일단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세 개 맞네요. 아, 다 맞네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간다고 했나요? 열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열로 옵니다. 정확히. 왜냐면 이 레벨은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열로 와서. 35가 40보다 큰가요? 아니죠? 아니면은 어떻게 되나요? S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 레벨에 상응하는 S문이 있나요? 없죠? 이 S라는 놈은 얘랑 상응하는 S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냥 게임 많이 했네 출력하고 끝나죠.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레벨 구조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레벨.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지금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기서 if 부분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if 뭐 a는 a가 b와 같다면 엔터를 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들여쓰기가. 근데 지금 보면은 희미하게 점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콜앱 설정 때문에 그런데요. 이 톱니바퀴 가시면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 프로그램, 콜앱이라는 툴은 디폴트로 두 칸을 들여쓰기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4개가 맞아요. 띄어쓰기 4칸이 들여쓰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비교해보면 되냐면 여기서 해보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뭐 if a가 b랑 같다면 콜론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4칸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이게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고요. 4칸이 들여쓰기가 맞는 거고 콜앱에서는 저렇게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라인별로 줄그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편집기 가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커스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거 해주시는 게 좋죠. 여러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행번호 표시랑 들여쓰기 가이드. 얘가 이제 세로줄 말하는 거예요. 약간 가독성을 높여주는 편리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죽어도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내줄을 바꾸시면 되고요. 행번호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앞에 1, 2, 3, 4, 5, 6, 7, 8, 9, 10. 나중에 에러 뜰 때 찾기 좋으니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일단 폼은 나왔네. 폼은 보도록 합시다. 반복문. 우리가 뭐 이렇게 뭐 8별로 뛰기를 출력하고 싶어요. 10회 시작했어요. 어떤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10번 출력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동 집약적으로 10줄을 프린트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게 뭐 1000줄 만줄이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바보 같은 거죠. 네. 힘들고 뭐야 왜 이래. 그래서 또 똑같은 반복되는 작업을 할 때는 반복문의 문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라는 것을 for. 그냥 영어 전치사로 그냥 뭐뭐하는 동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문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복 범위 또는 대상. 요거 안에서 이렇게 변수가 있고 들여쓰기 확인하셔야 돼요. 반복 수행한 어떤 작업들을 코드를 적으면 된다. 여기 있는 변수는 임시 변수입니다. 임시 변수. 내가 위에서 변수를 만들지 않아도 여기에서 활용을 하고 여기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이 포문의 소속이에요. 포문의 소속. 여기서만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될 거예요. 반복 범위 또는 대상. 말은 어렵게 보이지만 여기 반복 범위가 대상도 문자가 반복될 수도 있고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튜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반복 범위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함수가 올 수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렇게만 느낌만 갖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꿔놓고. 저는 지금 북한이 하니까 레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범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는 이제 반복 범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도 반복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얘의 의미는 뭐냐면 0에서 9까지 x를 임시변수로 활용해서 프린트해라. 예, 프린트해라. 왜냐면 얘도 이제 우리 인덱싱 문법 할 때 마지막 숫자에서는 앞에 거 전이었잖아요. 횟수로는 10번이에요. 왜냐면 0부터 9까지니까 10번이 맞는데 넘버로 따지면 이 x라는 놈은 0에서 9까지 변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 상태로 했고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10번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렇죠? 근데 이 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fstring 부분을 써보죠. 여러 개 써도 되는데 출력하는 것도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fstring 부분을 써서 되게 대괄호 였죠. 이렇게 중괄호 넣고 알 벌려 뛰기. 여기다 하면 되겠다. 여기다 해야겠죠? x번에 하면은 fstring 문구 적용이 됐고 출력해 보면 그렇죠. 0부터 9번까지 변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뒤에부터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10번 범위를 지정했어요. 레인지. 10번이 범위 동안 그럼 제일 처음에 x는 0이 되겠죠. 0 출력 이렇게 되고 다음에 또 돌아요. 그럼 임시변수라고 했으면 1로 변합니다. 1이니까 x는 1이죠. 1 출력 그 다음에 2 출력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 실제로 x가 임시변수인 거고 반복문을 돌면서 변하는 걸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왜냐면 우리가 위에다가 x가 뭔지 선언을 해준 적이 없잖아요. 이런 걸. 그렇죠. 임시변수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폼은 바깥에서 그렇죠. 접근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테스트해야 정확해요. 이렇게 신텍스 에러가 나는 게 맞아요. 잠깐만요. 신텍스 에러가 아닐 텐데. 이거는 메모리에 남아 있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위에서 선언한 게 남아 있어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건 다 좀 패스하도록 하고. 여하튼 x는 임시 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인지라는 거는 범위. 그래서 지금 이렇게 F3 문법으로 찍어봤고 렌즈는 10개인데 범위를 10으로 말하는 건데 0부터 9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임시 변수 x가 0부터 9까지 변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지칭하는 거를 표현하는데 뒤에 이제 자료형이 어떤 거인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IJ는 우리 행렬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고 IDX는 인덱스 말하는 거고 벨은 이제 밸류 얘기하는 거고 넘버. 약간 요 뒤에 있는 자료형을 조금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많이 관용적으로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반복문을 사용해서 입장 번호마다 출력할 거 이거 뭐 지금 한 거죠. 포인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포인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밖에 안 뒀잖아요. 우리가 이 함수 안에 넣는 값은, 인자라고 보통 표현해요. 인자. 그래서 인자를 이렇게 하나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도 쓸 수도 있고, 얘는 세 개를 쓸 수가 있어요. 두 개를 쓰게 되면 스타트, 스탑이에요. 그러니까 0, 10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요? 인덱싱으로 하면 0부터 9까지죠. 스탑이니까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내가 1번부터 100번까지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부터 101까지라고 표현을 해야지, 그렇죠? 1부터 100번 반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스텝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0부터 100까지 이 스텝을 주겠다 하면 내가 스타트니까 0, 2, 4, 6, 8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1부터 100까지 2로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홀수로 가겠죠.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쓰다 보면 이제 이런 자주 쓰는 건 외워지는데, 저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가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보통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던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인자를 찾아요. 인자.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찾아주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힌트를 알려줍니다. 여기서 설명을 보면 여기 나와있죠. 두 번째 라인에 스타트, 스탑, 스텝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인자를 까먹으면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컬에서도 컨트롤 스페이스 주면은 변수들을 안내해주고,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쓰면 똑같이 이렇게 인자의 힌트를 알려줍니다. 이제 반응 속도는 아이디 도구가 더 빨라요. 왜냐면 로컬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인터넷 연결 속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얘가 반응이 느리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0을 얻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아니면 어떤 툴팁 이런 거는 코딩 테스트 이런 데서는 활용을 못해요. 참고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개발 환경에서 할 때만 제공이 되는 거, 나중에 코딩 테스트나 과제 테스트 같은 거, 어떤 툴 안에서 하는 것들은 이거 툴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것까지 굳이 확인해 볼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뭐 스텝이라 보니까 얘를 뭐 3으로 줘도 되고 5로 줘도 되고 10으로 줘도 되고, 이건 뭐 자기 마음이겠죠. 네. 이렇게 줄 수 있다. 그래서 홀수, 짝수, 선의 매수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다. 나중에 레인지도 나오고 어레인지도 나중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분석할 때는 이제 어레인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같은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 그러면은 30명이 있대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있고 포문을 봤더니 임시 변수는 n으로 받았고 범위는 렌지래요. 3개씩 있는 거 보니까 스타트, 스탑, 스텝이겠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뭐 n부터 n번은 n번부터 n 플러스 9번까지 모아줘 라고 말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출력 결과가 딱 보면 뭔가요? 10스텝 돼 있죠? 그렇죠. 일단 스텝은 10일 거고, 그렇죠. 30번까지 나왔다는 의미는 뭐예요? 31번이 end라는 얘기죠. 얘가 end고 얘가 start고, 첫 번째는 1번부터 나온 거 보니까 정답은 1, 3, 10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폼은 활용이네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뭐 반복 범위 또는 대상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올 수 있냐, 이런 우리 자료형들도 다 올 수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위에다가 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마이리스트를 범위로 설정한 다음에
x를 임시 변수로 받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얘 하나를 탐색하고 순회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반복 횟수는 3번이 될 거고, 한 번은 1로 될 거고, 한 번은 2가 될 거고, 한 번은 3이 될 거예요. 그렇죠? 또 검증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3번 반복했고, 임시 변수가 1, 2, 3으로 순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튜플도 똑같겠죠. 이거까지는 굳이 뭐 검증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똑같고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 같은 거는 봅시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쓰니까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얘도 너무 쉼표가 그렇게 많아. 이렇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우리 쌍이라고 했잖아요. 쌍. 그렇죠? 이 같은 경우도 value라는 어떤 반복 대상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V라고 직관적으로 써는 거예요. 그래서 딕션이 쌍이니까 반복 몇 번 할까요? 4번 하겠죠, 4번. 4개 들어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딕셔너리에서 뭐, values, keys, items라는 걸 해봤었어요. value라고 나왔으니까 value를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value들만 4개 출력이 됐죠. 나기온, 7, 120, 23.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키를 뽑고 싶어요. 키. 그러면 여기를 키수로 바꾸면 되겠죠. 키. 그러면 키만 펴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2개를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쓸 거예요. 이런 함수는 items라는 함수였고, 그러면 2개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르칠 수 있는 임시변수 하나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임시변수를 2개로 활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K라는 임시변수는 이름을 받는 거고, V라는 임시변수는 키값, 밸류 값이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그래서 함수가 가진 성격에 따라서 매핑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함수 자체는 2개의 리턴 값을 갖는데 이렇게도 찍을 수 있긴 하지만 뭔가 지금 자료가 엉성하게 나왔죠. 튜플로. 왜냐면 튜플이니까 얘는 그냥 나온 것 뿐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다루면 안 되겠죠. 튜플은 뭐예요? 이 상태로는 다룰 수가 없습니다. 언패킹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죠. 받을 때 2개로 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거죠. 이렇게 하려면 이런 함수를 안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문자일하고 지금 리스트 튜플 다 다뤄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단순하죠. 5글자가 될 거고 5번 반복을 하게 될 거고 A부터 임시변수로 받아서 A, P, P, L, E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검증 안 해볼게요. 이거는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코드에 빈칸을 넣었을 때 실행 경우가 다른 하나는 마이바에다가 넣고 x로 임시 변수 받은 다음에 프린트 x를 했어요. 결과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반복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변수가 허용되는 거나 안 되는 거를 찾는다는 문제였죠. 리스트 가능했고, 튜플 가능했고, 문자열 가능했고, 얘는 지금 정수잖아요.
여기서는 오류가 안 나겠죠. 여기서는 오류가 당연히 안 날 건데, 반복 대상이 1, 2, 3이래. 1, 2, 3이라는 숫자를 반복한다. 일단 개념이 좀 안 맞죠? 얘를 뭐 1, 2, 3인데 어떻게 해야 돼? x로 뭐 1씩 넣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문자열 이해가 안 됐을 때 하는 얘기고, 그쵸? 문자열이라는 거 이해가 제대로 됐으면 1, 2, 3이라는 게 넣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반복 대상이 123인데 얘를 임시면서 x로 받아서 반복을 해라? 정수로 반복을 해라? 약간 의미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 자체는 반복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이 나오네요. while문. 얘도 이제 반복문이에요. 얘도 이제 전치사를 활용을 하면 뭐뭐 동안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for랑 while이랑 의미는 똑같잖아요. 얘도 전치사로 쓰면 뭐뭐 동안이고 얘도 똑같은 거죠. for문 같은 경우는 정해진 만큼만, 그래서 반복 횟수가 적은 거, 반복으로 쓸 변수가 한두 개? 얼마 안 되는 것들. 얘는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계속 해봐. 그러니까 약간 무한으로 반복하겠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는 변수가 적으면 포문으로 쓰는 게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while 느낌은 약간 무한 반복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몇 개 없다 하면 포문 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것도 무게 측정하는 뭐가 나오네요.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설명하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복사를 좀 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죠. while문 소속이니까 얘도 트레스게 해줘야 되고. 다시 원문을 보자. 프린트는 저기 있네. 여기 단가? 보세요. 일단은 어떤 우리 여행 갈 때, 수도 갈 때, 짐 넣는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맥스 무게 25kg, 현재 캐리어 무게 0, 각 짐의 무게가 3kg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웨이트는 0이고, 그렇죠? 아이템 3이고, 맥스는 25잖아요? 그러면 일단 Y문이 만족이 되죠? 25 이내잖아요? 더하면 3이니까. 그렇죠? 지금 웨이트 0이고, 아이템 3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첫 번째 사이클에서 웨이트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짐을 추가합니다.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Y문 소속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요? 여기까지 끝나고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갑니다. 반복문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게가 계속 누적이 되겠죠. 3, 6, 9, 12, 15, 18, 21, 24, 27이 되는 순간 이 조건이 성립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25도가 커브 쪄버리니까. 그때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반복문을 탈출하게 되면서. 그런데 그때의 무게는 27이 아니죠. 반복문을 허용되기 전 바로 직전의 값이니까 24가 되겠죠. 출력을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고 그렇죠. 그때 담긴 변수의 최근 값이 24니까 27을 만족을 안 하고 여기로 바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디버깅 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로 한번 와서 해볼게요. 디버깅은 이제 내 코드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이제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면 빨간 점이 보입니다. 위에부터 보고 싶으니까 점을 딱 찍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 실행 노트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 디버거가 있어요. 파이썬 디버거.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디버그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박스가 나오고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나와요. 단위 실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코드를 실행한 그냥 코드의 이제 순서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서 단계 정보라는 스텝으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디테일하게 함수 안에 변수까지 확인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되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그 해당 변수에 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맥스라는 라인을 넘어갔으니까 맥스라는 변수 25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웨이트라는 라인 넘어갔으니까 웨이트 0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템 라인 넘어갔으니까 아이템에 지금 3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왼쪽에 보시면 그 다음에 반복문이니까 이 라인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웨이트가 3으로 변하겠죠? 3 변했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위로 가죠. 반복이니까 밑에 추가입니다. 나온 거 보실 수 있고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6 됐고 웨이트가 바뀌고 있죠.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24에서 27 넘어갈 때니까 여기서부터 볼게요. 24가 됐어요. 24가 되고 또 반복이니까 또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이 위치를 건너게 되면은 어디로 가나요? 요 라인으로 넘어갔죠. 왜냐면은 24 플러스 3이 27이기 때문에 이 while문 반복문을 만족 안 하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while문이 종료되면서 같은 레벨에 있던 프리트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weight라는 변수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보시면 24가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보면 총 무게는 24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짧은 프로그램이어도 이렇게 디버깅을 해서 실시간으로 변화를 확인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은 원하는 구간만 테스트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헷갈리는 구간, 에러가 나는 구간. 왜냐면 디버깅이라는 게 버그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디버깅을 할 줄을 모르면 IT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헷갈리실 때는 머리로도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24에서 특히 27로 변하는 순간 그럴 때는 이렇게 디버깅을 해보면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능들은 콜앱에서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버깅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렸고 앞으로도 제가 종종 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드는 무게가 24라고 나오는 거죠. 실행 결과도 24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네. 이 문제가 또 중요하겠네요. 요거는 손으로 풀 수 있겠죠. 네, 복습. 다음 코드 수행을 오바는 것은 i는 3이래요. 일단 3이 5보다 작죠? 만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고. 그럼 지금 현재 들어있는 값은 뭔가요? 3이죠? 다음 라인 넘어갔어요. 3에 누적시켰어요. 4 됐죠? 4. 그렇죠? 4죠? 4, 5보다 작죠? 만족하죠? 프린트 찍어야죠? 그러면 4 찍고. 다음 넘어갔어요. 그럼 5 됐죠? 5 넘어왔어요. 만족하죠? 왜냐면 작거나 같다니까. 5 찍죠? 그 다음에 다음 넘어왔어요. 요 라인. i는 6이 됐어요. 다시 넘어왔어요. i는 6인데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만족 안 하죠? 그럼 끝나고 여기로 오겠죠? 인터프리터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3, 4,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짧은 거는 이렇게 손으로도 풀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프리터가 돼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이해를 한번 하면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게 중요해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브레이크는 뭐예요? 멈추다라는 의미잖아요. 멈추다. 그렇죠. 또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데 뭐 반복을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중간에 어떤 테스트를 위해서 멈출 수도 있고 어떤 이벤트가 걸리면 멈추도록 구현해야 될 경우가 비일비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인데 반복문을 탈출하는 예약어예요. 예약어, 명령어. 조건문을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조건문 탈출하는 게 아니고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라는 게 있다. 요거는 요것도 코드로 보는 게 좋으려나? 왜냐면 이게 세로 라인이 안 그어져 있다 보니까 코드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와일문 디버깅에서 봤으니까 얘는 아마 눈으로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네. 브레이크가 여기 열려 있나요? 프린터네. 일단 브레이크라는 게 있고 일단 리스트 자료명인데 반복 대상으로 리스트를 했고 얘를 임시 변수 x로 받아서 처음에 사이클 돌 때는 처음에는 뭔가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약간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네? 처음에 x는 시즌 1이겠죠. 그렇죠. 그럼 만족 안 하잖아요. 시즌 1이랑 시즌 3가 다르니까. 그럼 if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면 어디로 가나요? if 줄 잘 보세요. 안 들어가죠? 다시 올라오죠? 그럼 시즌 2가 들어오겠죠? 시즌 2도 일치 안 하죠? 다시 돌아가죠? 그럼 시즌 3가 올 거고, 시즌 3 왔어요. 시즌 3랑 시즌 3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들어가죠? 들어가고 나서 얘 출력하고 타임라인으로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똑같은 레벨의 라인 브레이크로 가죠. 브레이크래요. 아까 브레이크 좀 전에 반복문을 탈출한다고 했어요. 포문이 반복문이죠. 얘를 탈출하게 되니까 어디로 가나요? 요 라인으로 가겠죠. 요 레벨의 요 라인.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그쵸. 바로 재미없대 그만 보자 하고 끝난 걸 알 수가 있죠. 프로그램이. 그렇죠. 반복문 탈출이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또 프린트 F 시청이 있네요. 이 부분에. 이 품은 레벨에다가 여기까지가 없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시즌 1 일치 안 하죠? 일치 안 하는데 아까 다른 게 뭐예요? 일치 안 해. 그 라인으로 내려오죠. 근데 그 라인에 프린트가 있죠. 시즌 1이니까 시즌 1 시청 출력될 거고. 똑같이 시즌 2 안 맞지만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시즌 2 시청 나오겠고. 시즌 3 시즌 3면 일치하니까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서 재미없대 그만 보자 씻고 나서 다음날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브레이크를 반복문 탈출하고 있으니까 이 포문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인터프리터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즌 1, 시즌 2 지키고 재미없대 그만 보자 지키고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하고 레벨 구조만 좀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브레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하고자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아니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왜 만약에 우리 여기서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얘기예요. 이 Q12.8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아니, 반복문 내에서 반복 수행 중인 동작을 즉시 멈추고 반복문을 탈출한 역할을 한다. 이게 맞겠죠. 브레이크는 for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while문도 사용 가능하죠. 그리고 반복문 수행 중 의도치 않은 동작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반복 수행을 할 때 사용된다. 처음부터 다시 반복 수행? 아니죠. 그래서 반복 수행하다가 즉시 멈춘 다음에 반복문을 탈출하는 게 브레이크 문의 역할이다.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다른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해를 하는 걸로 하시고. 바로 나오죠. continue. continue는 뭔가요? 계속하다잖아요. 계속하다. 이거 전이랑 똑같으니까 브레이크문을 continue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은 continue 이렇게 하면 되고 실행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시즌1 들어가죠. 시즌1 안 맞으니까 해당 안 되죠. 시즌1은 이제 찍힐 거고 시즌2도 안 맞으니까 찍힐 거고 중요한 건 시즌3일 텐데 시즌3는 만족하니까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찍힐 거예요. 출력이 되고 나서 다음 라인 넘어가죠. 다음 라인 아까 브레이크였는데 지금 컨티뉴래요. 브레이크는 걸리면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지만 컨티뉴는 어디로 가냐면 다시 반복문으로 갑니다. 여러 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즌 3까지 돌았잖아요. 시즌 4가 들어가겠죠. 시즌 4 어떻게 되나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그냥 시즌 4 시청. 시즌 5도 이 부분에 해당 안 되니까 그대로 라인 내려와서 시즌 5 시청. 그 다음은 돌 게 없죠. 리스트에서 꺼낼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이 여기서 끝나게 되는 거죠. 출력해보면,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조건을 만족시키고 계속해서 반복문을 수행하고 싶을 때에는 continue를 씁니다. 이거를 헷갈리셔가지고 continue가 계속해라 하니까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continue는 반복문을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제 패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건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은 확실히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둘 다 반복문에서 사용을 한다. continue를 만나면 종료하고 탈출하는 게 아니라 반복문 다시 시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검증해봤죠? 이것도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네, 어떤 우리 같이 풀어보게요. 일단 레인지 아까 나왔어요. 레인지 10이래요. 뭔가 0에서 9까지 횟수로는 10번. 그렇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뭐 봤나요? x가 0이 되겠죠? 근데 이게 뭐예요? if 0 나누기 2가 2의 나머지 1이라면 자 앞에 있는 놈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0 나누기 2 요거의 나머지는 뭔가요? 이렇게 안 나눠지잖아요. 그렇죠? 안 나눠지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나머지예요. 그냥 나머지. 나머지 0인 거예요. 나머지는 0.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만족 안 하죠? 얘는 1이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나요? 프린트 x. 근데 지금 x는 뭔가 0이죠? 얘 아니면 얘죠, 지금. 얘는 얘. 그 다음 사이클. 1번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1 나누기 2예요. 나눠지나요? 안 나눠지나요? 우리는 나누려고 해요. 그렇죠. 인간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0.5하고 이렇게 해갖고 나누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인식 안 하고 지금 1이죠, 1. 1을 나누기 2잖아요. 그렇죠? 1 나누기 X가 먼저 들어가죠. 1 나누기 2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몫은 없지만 나머지는 1인 거예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만족하죠? 그러니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컨티뉴 하네요.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가죠. 1 끝났으니까 2가 되죠. 2. 그러면은 2 나누기 2죠? 그럼 뭐예요? 나머지 0이잖아요. 그렇죠. 만족하나요? 안 하나요? 만족 안 하잖아요? 그대로 출력. 근데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은 2.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짝수만 골라가지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나머지 계산하는 거. 그러면 얘는 0, 0, 2, 4, 8, 6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컴퓨터가 인식하는 나누는 방법. 들여쓰기는 그 콜앱 설명할 때 설명했었어요. 우리 문단의 첫 번째 시작할 때 이렇게 들여쓰는 것처럼 인덴트라고 하고요. 아까 했었던 거예요, 다. 이렇게 4칸, 스페이스바 4칸 얘기하는 거고, 이 if문에 얘는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코드들은 얘의 영향을 받는다. 이 if문에. 왜냐면 밑에 있으니까 레벨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배신이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if문도 첫 번째 if문에 해당되는 건 요마크인 거고, 두 번째 if문에 해당되는 거는 요마크. 그러니까 서로 조건과 소속이 다르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 문장이 이 조건을 타진 않는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중 if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까 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네칸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를 한번 보시죠. 들여쓰기가 잘못된 곳은 어디일까요? 레벨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레벨. if 봤어요. if가 5가 3보다 크다면 맞죠? 일단 여긴 맞아.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 라인으로 가는 어디로 가나요? 여기로 오죠. 여기로. 여기로 안 갑니다. 라인. 정답은 이제 B인 거고. 만약에 이게 맞는다고 쳐요. 근데 그 다음은 맞죠? 그러면 얘 조건을 말하면 3일보다 크냐? 저 만족하니까 출력하고 다음 라인으로 가서 근데 만족하니까 들어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요 레벨을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맞는 적절한 에러가 떠요. 에러도 한번 에러를 확인해보는 것도 공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기서 말고 여기서 할까요? 얘도 똑같네. 여기였나? 이게 여기 있었죠? 이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 지금 얘는 이제 4칸씩 떨어지다 보니까 되게 넓게 보이죠? 그러니까 약간 정확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인덴트 뭐 어쩌고저쩌고 에러가 뜹니다. 라인 두 번째에서 뭐가 잘못됐대요. 위치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덴트 블락이 예상된다. if 다음에 첫 번째 라인 if 다음에 여기가 제일 잘못됐다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여기로 가야 되고. 그래야 문법이 맞겠죠. 네,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컴프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분석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때 이제 막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막 벡터로 만들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거 쓰면은 조금 편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컴프레hension이라는 단어는 컴프레hensive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명사니까 뜻은 이제 뭐 종합, 이해 이런 뜻인데 이해하기 쉽게 줄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지금 보니까 프로덕트라는 변수에 리스트고 뭐 이런 문자들이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제품명인 것 같아요. 제품명이 들어있고 리콜이라는 거에다가 빈 리스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폼은 나왔죠. 프로덕트를 반복 대상으로 삼고 임시 매슈 P로 받아서 그러면 반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 거고 제일 왼쪽 거부터 반복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 들어가는 놈이 조화 2020가 됐고 2020 그러면 얘 스타트 스위스 시로래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시로라고 시작한다면 그 다음 라인 리콜이라는 거에 어펜드 시켜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뭔가요? 프로덕트 중에서 시로라고 시작하는 애를 리콜이라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어라 라는 코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빗대서 보자면은 어떤 리콜 제품을 따로 뽑기 위한 그렇죠? 뽑아서 새롭게 자료를 만들기 위한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니까 당연히 시로라고 시작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리콜이라는 빈 리스트에 어펜드 됐으니까 출력했을 때 이렇게 두 개가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이 쓰는 어떤 로직이에요. 이런 로직들. 빈 리스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펜드 시키고 그를 엄청 자주 하게 됩니다. 조금 익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뭐냐? 새로운 리스트를 간편하고 짧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리스트에서 리콜이라는 리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새롭게. 요거를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영어 독해하듯이 가르면 됩니다. 얘가 1번, 2번, 3번으로 해석을 하시면 쉬워요. 요건 우리가 부분에서 보던 거니까 이 부분은 아실 거고 이 프로문도 뒤에 있구나. 그다음에 얘는 뭐 번수 활용을 한대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리스트예요. 마지막 형태는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 되겠죠. 1, 2, 3, 4, 5가 있고 갈라보겠습니다. 여기 가르고 여기 가르고 해석을 해보면 my 리스트에서 x를 임시 변수로 받은 다음에 그 x가 3보다 큰 애들만 골라가지고 걔만 쓰겠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 2, 3 구체적으로 예제를 보면서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더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 형태. 다시 볼게요. my list라는 1, 2, 3, 4, 5가 있으니까 1부터 손해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건을 달아놓은 거죠. 얘가 지금 3보다 큰 애들만 뽑아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그 애네만. 마이 리스트 안에서 3보다 큰 애들을 뽑으면 뭐예요? 4랑 5밖에 없죠? 그렇죠. 처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런 X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써서 이런 식으로도 응용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원래 4, 5였지만 여기 활용하는 제 약한 X 플러스 1을 하면 4의 플러스 1에서 5로 쓸 수 있고 그렇죠? 5의 플러스 1에서 6으로 쓸 수가 있고 만약에 곱하기 3을 한다면
4 곱하기 3이 될 거고 5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테크니컬하게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스트링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스트링을 감싼 이유는 뭔가요? 형 변화 시켜준 거죠. 왜냐면 문자랑 더하기 하려고 붙여놓은 거예요. 출력을 위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원래는 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출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 2, 3 조건을 만들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리스트 컴프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이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이런 코드였는데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하면 이렇게 한 줄로 줄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도 갈라보면 돼요. if 한번 앞에서 한번 가르고 for에서 가르고 프로덕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피들로 받아서 그 다음에 받은 놈들 중에서 C로로 시작하는 것만 P로 받겠다. 그렇죠? 똑같죠? 그럼 한 줄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다양한 예제를 보면 얘도 리스트 컴프레이션 되겠죠. 다만 얘는 if문이 없는 거고 보면은 똑같아요. P로 받아서 그 P에다가 SE를 붙여줘. 그러니까 지금 얘는 딱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모든 제품 뒤에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뭔가 어떤 거를 더했죠. 결과가 이렇게 됐고. 다음 거 얘도 if문은 없지만 P로 받아서 P를 소문자로 다 바꿔라. 지금 다 조화랑 C로가 소문자로 바뀌었죠. 우리 로어 문자열 함수에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if가 있네요. P로 받아서 랜드 스위스 끝자리가 2022로 끝나는 것만 얘 하나죠. 걔만 어떻게 쓸 거냐? 뒤에다가 최신형이라는 글자를 붙여둬라. 그러니까 하나랑 이렇게 붙여줘서 출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일단 갈라야죠. 여기 글씨 가르고 부분 앞에 가르고 마이 리스트에는 뭐 코리아, 잉글리시, 프랑스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면 마이 리스트를 X로 받아서 근데 우리 in이라는 게 있네요. X 안에 A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죠? A가 포함되는 애가 몇 개인가요? 얘랑 얘 두 개가 A가 들어있죠. 문자 안에 얘는 안 들어있고 그럼 이 두 개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문자로 바꿔라가 되는 거죠. 정답은 얘가 되겠죠. 얘. 그렇죠. 영어 독해하는 느낌인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나오긴 하는데 이거 조금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